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2분기 들어서 미등시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글로벌 주식시장의 리딩 컴퍼니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증시 더불어서 국내 증시와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심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간밤에도요, 900달러가 깨져서 894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 얘기를 해보면서 국내 주식시장, 반도체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엔비디아의 매출액 추이와 2024년부터는 추정치, 블룸버그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냐 아니면 아직도 조금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컨센서스로 보면요. 매출액 증가율이 2024년 넘어서 2025년에 가야 좀 소위 말해서 둔화되지 않겠냐. 260%. 놀랍죠. 이 매출 성장률이 그 큰 기업이 사실상 2024년 들어서는 뭐 2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다는 그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성장률 자체도 옅은 파란 선을 보시면 올해 말에 가서야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와 주도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소위 말해서 그 전기차에서도 보시면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 갖고 전기차 비즈니스를 좀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또 AI 성장률은 이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꺾일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비싸다 싸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70배였었던 PER이 지금 30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숫자까지 표기한 마진율, 즉 영업 마진인데요.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50% 이상 유지되고 있고 이 마진도 사실 내년에 가면 좀 둔화되긴 합니다. 둔화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들도 이제 자체 AI 칩을 생산하면서 그게 우리나라 파운드리에는 또 수혜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 놓고만 보면 내년 가서는 매출 증가율과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물론 선반영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반영하더라도 이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은 플러스라는 거는 매출과 이익률도 유지된다라는 거는 어닝의 그로스는 이익의 상향 조정이 되는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도 끝나고 매크로의 변수들이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 그리고 4월 15일까지 미국은 이제 세금 납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사실은 4월 초반에는 좀 매도 압력이 높다라는 그런 계절성도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까지는 좀 아직은 시장의 어떤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그 3월 중순 이후에 주춤되는 모습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은 올해가 아니라 빨라야 올해 4분기에 걱정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본다면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겠죠. 다음 차트를 보면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는 이제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말로도 나오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또 이런 말 합니다. 3호장,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 아니냐. 어제도 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 이후에 시장은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즉 올라갈수록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더 강한 상승 내지는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코스피까지 같이 그려놨습니다. 4개의 차트, 4개의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일 때를 모습을 보시면 금융위기일 때는 사실상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 아닌 기업들이 사실은 거의 도산의 위기까지 갔었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에 안전주식으로의 위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 내지는 2011년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2019년을 보시면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2017년 내지는 2019년인데 2017년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반도체 붐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지만 시장 자체도 처음에는 약간 보합을 벌였지만 2016년 넘어서 2017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버블, 강세장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2016년처럼, 그러니까 2015년에서 긴축하고 나서 2016년 박스권, 2017년에 강세장으로 가는 반도체의 어떤 강세장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쩌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은 어쩌면 또 투자자의 개인들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내지는 좀 더 안 좋게 보더라도 2018년 이후에 긴축 이후에 이 턴어라운드가 보였던 2019년도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스완이 나와서 그렇지 2019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도체 주식이 먼저 치고 나가던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올라서 괴롭다라가 아니라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 올랐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오르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국이 버텨줘야 되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향후에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소위 말해서 주가가 치고 나가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만 오르는 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 삼성전자만 오르는 3호장에서 끝날지 아니면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기회가 생길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